아니 나는 지금 당장 1억도 없는데 무슨 대한민국 상위 1%야. 그게 가능하긴 해? 됐고 나는 평균만 돼도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혹은 상위 1%면 한 100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큰 돈인데 난 안 되겠어. 라고 이미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위 1%는 100억 없어도 가능하고요. 대한민국 상위 1%는 현재 종잣돈 1억이 없어도 저는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상위 1% 어느 수준인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통계청에서 매년 내놓는 가계금융복지결과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순자산이 10억 정도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쩌면 대한민국 10%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대출을 빼야겠지만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이제 발표하는 보고서들도 있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면 대략적으로 순자산 30억 정도면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 금융기관에서 내놓는 보고서들은 아무래도 금융자산이 좀 비중이 높은 분들이 이 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자산은 대략 한 10억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순자산이 한 30억 있고 금융자산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대한민국 1%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능으로는 대한민국 1%못 들었지만 자산으로는 1%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도 20년 전에 제가 2001년도에 서울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옷가방 2개 들고 올라와서 고시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지금 대략적으로 순자산이 30억이고 저는 이제 아직 제 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 비중이 좀 높아서 금융자산이 20억 좀 넘는 이렇게 자산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니 종잣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10억을 만들 수 있냐, 금융자산 10억을. 여러분 이빨이 없으면 또 잇몸이 있는 법이에요. 차근차근 제 얘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정말 시드가 없는 분들,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모아둔 돈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일단 일을 해서 벌어야겠죠. 수입이 있어야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부터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어디서 빚내가지고 그걸 좀 불리겠다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사회 초년생 때 이제 자취도 하고 있었고 벌이가 생각보다 작지 않다 보니까 버는 돈은 작은데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버는 돈을 좀 빨리빨리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직을 좀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직을 하게 되면 전 직장 대비 옮기는 직장에서 연봉을 꽤 그래도 많이 올려줬었어요. 최대는 한 20%까지 뭐 그거보다 덜 올려주는 회사도 있었지만 이렇게 옮기면서 연봉 인상으로 효과를 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회 초년생이라면 1년도 안 되는 기간만 일하고 다른 회사로 가고 이런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최소 한 1년은 일을 하고 뭐 최대 그래도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내가 승진을 할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에 직급을 올려가면서 이직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혹은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연봉을 잘 주고 복지도 좋은 회사다라고 하면 굳이 이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회사 안에서 승진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을 한 10% 정도만 올릴 수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재테크거든요. 연봉은 여러분 어지간하면 다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투자는 우리가 10% 올해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에 관한 일테크에 관한 측면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꼭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또 건강보험료도 일부 지원해주고 국민연금도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재테크에 도움이 크게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섣부르게 회사를 그만두시거나 옮길 회사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뭐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뭐 좀 쉬고 싶다, 뭐 때려친다, 파이어를 하겠다 이런 선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당장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모은다.
이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모으는데 좀 효과적으로 이직이나 이런 것들, 승진을 활용해서 좀 더 빨리 모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몸값을 올려서 돈을 버는 속도를 올렸다라고 하면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지출을 줄여서 모으는 속도를 또 좀 당길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시드를 모으는 동안에는 이 절약만큼 효과가 아주 빠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드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봤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푼돈 모아봤자 푼돈이다. 푼돈은 굴려봤자 당분간은 푼돈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뭐 큰돈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푼돈을 여러분이 모으고 굴리는 동안에 그런 동안에는 좀 절약으로 이 푼돈을 얻는 게 아주 큰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절약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걸 평생 해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그때는 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만큼 쓰셔도 되죠. 하지만 시드를 모으는 동안만큼 내가 좀 투자에 대한 기반을 다지기 전 단계에서만큼은 우리가 절약을 꼭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뭘 아끼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 뭐 택시, 빵 먹지 마라, 그리고 뭐 외식하지 마라, 배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다 좋은데 일단 내가 가능한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지출 내역을 좀 한번 쫙 뽑아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가장 그래도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커피 못 줄였어요. 커피를 줄이지 못해서 다른 걸 줄였습니다. 뭘 줄였냐면 향수 같은 거 안 샀어요.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도 글을 썼는데 향수, 디퓨저 이런 거 진짜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안 샀고, 그리고 또 염색, 뭐 파마 이런 데다 돈 안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화장을 거의 안 한 상태인데 직장 다닐 때도 거의 민낯으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에 드는 돈이 별로 이제 안 나갔던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손톱도 네일 아트도 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네일 아트 가격이 많이 비싸던데 제 주변에 지인 중에 한 분은 본인의 딸이 고등학생인데 따님도 그렇게 네일 아트를 가서 직접 받으신대요. 어릴 때부터 이거를 받기 시작하면 도대체 평생 동안 네일 아트에 쓰는 돈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네일 아트 종사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제 부자라면 얼마든지 써도 되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재테크를 하고 싶고 나는 좀 부자가 되고 싶고 아직 1억이 없는데 난 상위 1%가 될 거야 라는 목표를, 원대한 목표를 가진 분들이라면 네일 아트 같은 거 잠깐 참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제가 안 써도 되는 거, 안 써도 괜찮은 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부터 줄여 나가시면 여러분이 나 너무 커피 먹고 싶은데 이거 참아야 돼? 안 참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가급적이면 안 써도 되겠다 이 정도는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그것부터 줄여 나가시는 게 그나마 지속 가능한 절약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1단계는 내가 몸값을 높여서 돈을 버는 속도를 좀 빠르게 당기고 2단계는 내가 쓰는 돈을 좀 줄여서 돈을 모으는 속도를 또 좀 당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이제 투자가 나와야겠죠. 여러분이 1과 2가 끝나면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1과 2를 하면서 투자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의 힘이 쌓여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나중에 1억 모으고 나서 투자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새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1과 2를 하면서 투자를 병행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레버리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뼛속 깊이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빨리빨리 불려야 돼서 내가 가진 뭐 시드는 작지만 그렇지만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크게 불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고 여러분이 중독이 되면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아끼고 이런 건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나 너무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돈으로 내가 막 투자해서 크게 빵빵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내가 아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버리지 이런 건 아예 쳐다보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투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노후에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비교적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느긋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벌이가 크지 않고 모아놓은 시드도 없다.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시기 좋은 투자이기도 한 거죠.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으로 내가 한 10년 정도 꾸준히 뭐 시장의 성과가 어떻든 좋든 뭐 오르든 빠지든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 가시고 이후는 쭉 보유만 하더라도 꽤 큰 돈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제가 챗 GPT한테 우리가 한 달에 20만 원씩 10년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20년을 보유하면 연 수익률 10%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돼? 라고 물어봤더니 2억 7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만으로 45세니까 10년 투자하고 20년 묻어놓으면 75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75세에 저는 지금 모은 돈을 다 쓰더라도 다시 2억 7천만 원 정도의 돈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저보다 10년 정도 젊으신 35세라면요. 그러면 10년 투자하고 30년을 묻어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돈이 얼마가 되냐? 10년 정도 더 묻어놨을 때 차이가 어떻게 되냐?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요. 7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후에 관한 투자는 소액으로 시작하셔도 일찍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노후를 좀 정리를 해 놓고 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노후가 불안하니까 자꾸 돈을 빨리 불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소액으로 장기 투자로 내 노후를 좀 정리를 해 놓고 이제 알아서 투자 들어가고 알아서 불어나라 이렇게 해 놓고 여러분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도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좋은 종목을 사서 정말 우량한 기업을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은퇴할 때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미국에는 이렇게 장기 우상향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배당을 주는 좋은 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투자를 하셔도 되고 나는 기업을 고를 재주가 없다. 그럼 지수를 투자하셔도 되겠죠. 저는 2013년에 종잣돈 1억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국장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중국 시장을 잠깐 경험하고 미국 시장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 국장에서 한 3년을 정말 엄청나게 깨졌어요. 굉장히 손실도 많이 보고 실제로 손절도 하고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요즘 뭐 이미 미국 주식 투자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이 국장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건너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로라고 하더라도 제가 뭐 손실 보고 힘들었던 그 3년을 여러분들은 건너뛰실 수 있으니까 빵원이다? 그러면 3년 동안 여러분들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끼고 절약을 하면서 소액으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이 3년 동안 한 1억 만들기를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 한 7년 정도는 제가 2013년부터 투자해서 2020년에 미국 주식으로 순자산 10억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10억을 목표로 또 뒤에 7년을 여러분들도 달리시면 이렇게 한 10년 정도 내가 지금 빵원이지만 10년 뒤에는 순자산 10억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저는 그 사이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다시 또 올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온다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기회가 엄청 자주 와요. 제가 2016년도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16년하고 17년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8년도에도 앞부분에는 흐름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18년도 하반기부터 꺾였나? 그렇게 이제 좀 갑자기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 1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또 샀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겠죠. 그리고 2019년에 또 좀 시장이 회복을 했다가 2020년에 코로나19로 폭락이 또 한번 크게 왔었죠. 그렇게 또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2022년이 돼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물가가 너무 상승하는 바람에 페드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시장이 크게 꺾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샀으면 또 좋은 기회가 됐겠죠. 그러니까 벌써 2018년도, 2020년도, 2022년도 이렇게 세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분 벌써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8월과 9월 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정말 단기간에 급락을 했던 블랙 먼데이급의 사태가 있었어요. 이렇게 2년, 3년마다 한 번씩 큰 기회가 오는데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은 돈만 모으시면 돼요. 그쵸? 저도 실제로 그 2020년도에
19년도 말부터 테슬라를 샀었어서 2020년도 코로나19 그 급락 지나고 상승할 때 테슬라로 좀 수익을 크게 봤고요. 2022년도에 그 금리 인상기에 시장이 빠졌을 때는 또 엔비디아를 제가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크게 봤습니다. 그때 산 엔비디아는 지금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지금같이 엔비디아가 주가가 주춤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워낙 전에 사놨으니까 단가가 지금 $20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여전히 5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은 안 팔 생각이에요. 제가 나중에 60 넘어가고 70대 정도 되면 그때 제 노후를 위해서 개봉박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절약해서 더 모으고 이렇게 돈을 모아가면서 내 노후를 위한 적립식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또 이런 기회가 눈에 보이거든요.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눈에 들어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경험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이 무섭게 빠진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돈을 모으고 절약을 하면서 내 노후를 대비한 투자를 병행하다가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또 기회를 크게 잡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 안에 순자산 10억은 너무 저는 당연히 된다고 보고요. 10년보다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대한민국 상위 1%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해본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확신을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걸 왜 못하냐? 제가 볼 때는요. 좀 하다 말아요. 좀 하다 말고 적립식 투자도 좀 하다가 말고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면 또 무서우니까 또 도망가고 포기하고 난 안 될 것 같고 이렇게들 많이 이제 접으시거든요. 끝까지 이걸 하시는 분이 잘 안 계세요. 조금만 손실을 보면 역시 주식 투자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고비고비를 좀 넘기시고 이 뭐든 처음에는 좀 재미없잖아요. 이 재미없는 시기들을 잘 이겨내시면 나중에 엄청 재밌는 시간이 올 거고 여러분이 이 주식 투자로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거거든요. 독하게 마음 먹고 좀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하잖아요. 강산이 변하고 또 우리도 나이를 먹겠죠. 노화가 될 텐데 자산은 그대로다.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10년 뒤에 강산이 변하고 나도 나이를 먹겠지만 내 자산은 더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의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는 이렇게 장기 투자를 좀 같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거든요.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뭔가 꾸준히 한다는 거, 오랫동안 한다는 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장기 투자 가능한지, 정말 복리의 힘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투자를 해보면서 같이 서로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뤄내 보려고 만든 카페니까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레버리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복리의 힘으로, 시간의 힘으로 나도 부자가 돼보고 싶다. 지금 내가 1,000만 원도 없지만 대한민국 상위 1%가 돼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저랑 함께 투자하실 수 있게 네이버에 있는 제린스 라이프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2권의 책인데 제가 워낙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켄 피셔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이건데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뭐 내용이 조금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읽으시기에 요 2번째 책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런 공포에 상황이 오더라도 공포에 좀 도망가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내 자산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 책은 이제 켄 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라는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지금같이 정치적인 이슈가 많을 때 이런 책을 읽는 거 저는 되게 도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책도 좀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2권의 책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의 책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주도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